유튜브 러비다토 채널인 행복 얼라이언스와 함께 결식 우려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 한 개마다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ola, 반갑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을 함께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같은 자료들의 용량은 갈수록 커져가는 것과 달리 저장 용량이 큰 제품들은 또 그만큼 가격이 비싸서 구매 어려움도 생깁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런 태블릿을 구입할 때 저장 용량 기준 가장 작은 제품을 구입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게 과연 단순히 제품이 비싸서 조금이나마 저렴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을 만약 처음 보신다면 왜 작은 용량의 제품을 구입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바로 클레브의 R1 포터블 SSD입니다. PC 부품에 관심 좀 있다 하는 분들은 2020년 여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역대급의 항마력 시험에 들게 했던 불 좀 꺼줄래? 내 램 좀 보게 라는 카피 하나로 전설로 남을 광고를 보여준 클레브. 이 정작 클레브라는 이름은 알렸는데 이 클레브가 에센코어라는 회사의 브랜드라는 걸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PC 부품 시장에 워낙 중국색이 짙다 보니 왠지 이 회사도 중국 회사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에센코어는 SK가 설립한 자회사입니다. 이 역대급의 광고로 충격을 안겨준 후 스토리지 제품 관련해서 담아봐 우리 기억이라는 여전히 오글거리는 광고로 소비자들에게 뇌에 박힌 클레브의 외장형 SSD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R1 포터블입니다. 이 제품 외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처음 눈에 들어오는 건 투톤 컬러의 디자인입니다. 상단은 블랙 컬러 마감이 되어 있고요. 하단은 반투명 플라스틱 재질로 마감되었습니다. 이 사이드에 클레브 로고 택이 붙어 있는데 요거는 보시는 것처럼 천재질입니다. 이 USB-C 타입의 연결 포트를 갖추고 있고요. 작동 표시 등이 그 옆에 잘 잡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모델은 M.2 SSD를 베이스로 한 포터블 SSD입니다. 무게도 상당히 가볍고 제품의 크기 또한 굉장히 아담합니다. 스펙을 간단히 살펴보면 1TB 용량의 인터페이스는 USB 3.2 Gen2, 최대 읽기 속도 1000MB/s, 최대 쓰기 속도 1000MB/s입니다. 이 1000MB/s의 속도를 가졌다면 상당히 빠른 제품인데 이런 고속 외장형 SSD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발열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M.2 베이스의 외장형 SSD는 아마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쿨링이 잘 안 되는 제품들은 과열로 인한 이 스로틀링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모델은 쿨링 부분에 꽤 신경을 썼는데요. 측면을 보면 얇은 에어홀을 만들어서 공기가 이동할 수 있도록 했고요. 내부를 살펴보면 구리히트 싱크가 아주 두툼하게 잘 잡고 있습니다. 자, 우선 발열 측정부터 해봤습니다. 이 대용량 파일을 연속으로 한 10분 정도 전송했을 때 윗면과 아랫면의 열화상 이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전반적으로 컨트롤러 쪽의 발열이 가장 높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측정된 온도를 보면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열감이 있는 수준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크리스털 마크로 속도를 측정해봤는데 제품에 동봉된 케이블을 보면 끝을 보면 C타입과 A타입을 함께 지원하는 듀얼 방식의 케이블입니다. 이 최상의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USB 3.2 Gen2 방식의 USB-C 포트로 연결을 해야 되지만 포터블 SSD는 다양한 디바이스 연결도 중요하기 때문에 A타입의 USB 연결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연결 방식에 따른 속도 차이가 큰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스펙에 준하는 읽기 쓰기 성능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휴대하기 좋고 작고 빠른 SSD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요? 이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제가 내장 저장 용량이 작은 이런 제품을 구입한 이유를 알려드리겠다고 했죠. 바로 이 제품 혹은 이런 제품군을 잘 활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차피 모바일 디바이스의 스토리지 용량은 대부분 사진과 동영상이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저장 용량이 큰 제품을 구입한다고 해도 결국엔 클라우드를 써서 백업한다든지 혹은 PC에 백업을 하는 건
동일해질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장형 SSD를 통해서 중요한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을 수시로 백업을 해주게 되면 크게 제품의 내장 스토리지 용량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1TB 용량의 1000MB/s의 고속 제품이기 때문에 태블릿이라든지 랩탑을 통한 사진이라든지 영상 편집 작업에서 대용량 자료를 담고 작업하기에도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디바이스 쪽에서는 상당히 활용도가 좋은 제품이 외장형 SSD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디바이스에 국한된 용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PC의 경우 빠른 속도를 기반으로 게임 같은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사용하는 서브 스토리지 역할도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다가 게임을 설치해 가지고 게임을 실행시켰을 때 로딩 속도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PCI Express 4.0 기반의 내장형 M.2와 동일한 게임을 설치하고 로딩 속도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내장형보다 느린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자, 이 정도면 별도의 게임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플레이용으로 사용을 해도 괜찮겠죠. 자, 만약 콘솔 게임을 좋아하고 플레이스테이션 5 같은 콘솔 게임기를 사용 중이라면 콘솔 게임용 외장 스토리지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콘솔 게임들의 용량이 늘어나고 그렇다 보니까 기본 스토리지만으로는 용량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플레이스테이션 5의 USB 포트에 연결을 해서 USB 확장형 스토리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메탈 기어 솔리드의 로딩 속도를 비교를 해보면 내장 스토리지 대비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임을 이 제품에 담고 내장 스토리지 용량은 또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모를 데이터 손실에 대비해 듀얼 데이터의 복구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시리얼 넘버를 인증받아서 라이센스 키를 발급받는 방식인데요. 일단 이 복구 프로그램이 라이센스 비용만 해도 꽤 나가는 유료 프로그램인데 이를 기본적으로 제공해준다는 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제품의 가격이 오픈마켓 최저가 기준으로 146,800원인데 1000MB/s의 속도를 보여주는 제품 중에서는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게와 크기 부분에서는 또 비교를 해보시면 이 녀석이 장점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휴대성이라든지 사용성을 감안해 봤을 때 이런 것도 중요시하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참고할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특히나 모바일 디바이스 위주의 사용성을 가진 분들이라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러브라이트 채널에서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